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아마 이 문장 하나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2027년 입시는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지 너무 복잡해. 그렇죠? 마치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는 기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 옆에 있는 건우 학생도 저랑 같은 마음인 것 같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쿠 선배가 왔으니 오늘은 웹툰처럼 쉽고 재미있게 건국대학교 2027학년도 핵심 변경사항을 콕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입시제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미지의 입시 세계를 탐험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2027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정시는 또 뭐가 줄고 뭐가 늘어난다는 거야? 아, 정말 대입 용어만으로도 머리가 포화 상태가 되죠. 마치 김밥 천국 메뉴판을 처음 보는 것처럼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배님들 그 많은 걸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피자 한 판을 시킬 때 도우 만드는 과정부터 치즈 숙성 기간까지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토핑이 올라가고 어떤 맛이 나는지죠. 마찬가지로 2027학년도 입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변경사항부터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복잡한 숲을 한 번에 다 보려 하지 말고 가장 굵직한 나무들부터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중요한 나무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핵심을 공개합니다. 2027학년도 모집 인원 변화. 이건 마치 입시라는 큰 배의 항해도를 바꾸는 것과 같아요. 자, 학생부 교과 즉 KU 지역 균형 전형은 무려 131명이나 줄어들어 346명을 모집합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전형은 23명 증가해서 893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 숫자만 보셔도 확연히 느껴지시죠? 교과 정원은 줄고 종합 정원은 늘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건국대가 이제 학생의 성적이라는 겉모습뿐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옛날에는 똑똑한 모범생을 찾았다면 이제는 뭔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친구들을 더 환영하겠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그럼 이 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수시 전형부터 하나씩 자세히 공략해볼까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숨겨진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미션입니다. 수시 모집 완전 정복. 수시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적인 세 가지 길은 바로 학생부 교과 KU 지역 균형,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 그리고 논술 KU 논술 우수자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게임에서 여러 직업 중에 나에게 맞는 세 가지 주력 스킬을 고르는 것과 같아요. 이 세 가지 스킬을 잘 익히면 우리는 수시라는 던전을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길, 학생부 교과부터 자세히 파고들어 볼까요? 어떤 몬스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비장의 무기가 필요한지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길, 학생부 교과 KU 지역 균형입니다. 건우 학생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묻네요. 선배, 교과 전형은 내신 말고 다른 것도 준비해야 하나요? 아유, 건우 학생 너무 걱정 마세요. 2027학년도부터는 이 전형이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정말이지 초간단 레시피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이제는 오직 학생부 교과 성적 100%로만 학생을 선발합니다. 다른 서류나 면접? 필요 없습니다. 깔끔하게 사라졌어요. 마치 복잡한 설명서 대신 버튼 하나로 끝.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전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 서류 평가까지 더해졌었는데 이제는 오롯이 내신 성적만으로 승부하는 거죠. 혹시 학창시절에 난 공부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있나요? 우선 바로 그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신 성적을 잘 관리했다는 전제하에요. 얼마나 시원하고 명쾌한 변화입니까? 자, 그럼 이 간단함 속에 숨겨진 마지막 관문은 없을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볼까요? 하지만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마치 시험 막판에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다가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교과 전형에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어요. 건우 학생이 와 그럼 내신만 잘 챙기면 끝이네요? 라고 들뜬 목소리로 묻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마지막 관문이 있지.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내신 성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최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합격은 어렵습니다. 마치 마라톤을 완주하고도 결승선 앞에서 넘어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 안타까운 그러니 내신과 수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건국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모집 요강 최종 확인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러니 아무리 내신이 완벽해도 수능 최저를 놓치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길은 학생부 종합 KU 자기 추천입니다. 이 전형은 마치 여러분의 숨겨진 재능과 가능성을 찾아내는 오디션과 같아요. 너의 가능성을 보여줘.
라는 슬로건처럼 말이죠. 이 전형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해요. 여기서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펼쳐져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무엇을 배웠는지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1단계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2단계가 진행되는데 1단계 성적 70%의 면접 30%가 합산되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서류만으로는 다 보여줄 수 없었던 여러분의 열정과 잠재력을 면접에서 직접 보여주는 기회인 셈이죠. 건우 학생이 내 활동들을 잘 정리하고 면접 준비도 철저히 해야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전형은 여러분의 진정성을 어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자기소개 영상을 찍는 것처럼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면접관들을 사로잡아야 해요. 자, 그런데 종합 전형에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건우 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네요. 잠깐만요. 그럼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네, 맞아요. K유자기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의 쿠키 영상처럼 깜짝 선물이 숨겨져 있는 거죠. 오직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과 면접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전형입니다.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의 잠재력과 다양한 활동 역량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수능 점수에 대한 부담 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스토리와 매력으로 승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학교생활 기록부의 풍성함과 면접에서의 진정성,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수능이라는 큰 산을 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지만 그만큼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다른 능력들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과연 나에게 맞는 전형은 무엇일까요?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도록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K유지역 균형은 전형 방법이 학생부 교과 100%로 면접이 없습니다. 대신 수능 최저가 적용되죠. 한 줄 요약하자면 내신에 자신 있다면 이 전형이 바로 여러분의 길입니다.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오직 내신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반면에 학생부 종합 K유자기 추천은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성적 70% 면접 30%로 면접이 있습니다. 대신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전형은 다양한 활동과 잠재력이 강점이라면 선택할 만합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꾸준히 여러 활동을 이어오고 자신의 스토리를 잘 풀어낼 줄 아는 친구들에게 유리하겠죠.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어떤 전형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의 스탯을 확인하고 어떤 스킬 트리를 탈지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입시 성공을 이끌어내세요. 세 번째 길은 논술 KU 논술 우수자입니다. 글쓰기에는 자신 있는데 논술 전형은 어떤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많죠. 이 전형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논술 100%입니다. 마치 무림 고수가 오직 필력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웃음 학생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직 당일 논술고사 성적으로만 모든 게 결정됩니다. 다른 복잡한 요소 없이 여러분의 논리력, 사고력, 그리고 문장력을 시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고 사회현상이나 과학적 주제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데 흥미가 있었다면 이 전형은 여러분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통찰력을 종이 위에 자유롭게 펼쳐 보일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연습이 아주 중요하겠죠. 마치 짧은 시간 안에 명작을 만들어내는 감독처럼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논술 전형에는 어떤 히든카드가 숨겨져 있을까요? 자, 논술 전형에도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건우 학생이와 그럼 논술만 잘 쓰면 합격이네요. 라고 환호하지만 저는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네요. 우승 거의 맞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재료 검수가 통과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여러분의 멋진 논술 답안지가 채점될 기회를 얻으려면 반드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논술 실력과 수능 실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자연계열과 수의학과를 제외한 기준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의 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5이내여야 하고 한국사는 5등급 이내여야 해요.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종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논술 전형, 오직 글쓰기만으로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그 글이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수능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 수시 모집은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미션입니다. 정시 모집 파헤치기. 수시가 여러 갈래의 길을 탐험하는 보물찾기였다면 정시는 마치 거대한 시험장에서 오직 수능 성적표 하나로 승부하는 고독한 영웅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수능 100%입니다. 마치 전투 게임에서 오직 공격력과 방어력 스탯만으로 승패가 갈리는 것처럼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죠. 수시에서 복잡했던 서류나 면접, 그런 고민은 잠시 접어두세요. 오직 수능 점수, 그 한 장의 성적표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수능이라는 단 하나의 시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부담감도 크겠죠. 하지만 전략을 잘 세우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단순함 속에 숨겨진 정시의 핵심 전략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시의 핵심, 바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시는 분명 수능 100%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과목별 점수를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마치 뷔페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더 많은 접시를 가져가는 것처럼 대학은 계열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에 가중치를 둡니다. 이걸 바로 반영 비율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인문계열은 국어가 35%로 가장 높고 수학 25%, 탐구의 과목 25%, 그리고 영어가 15%입니다. 반면에 자연계열은 수학미적분 기하의 35%로 가장 높고 국어 25%, 과학탐구의 과목 25%, 영어 15%로 구성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이 핵심 어택 스킬인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점 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캐릭터의 특성을 보고 가장 효율적인 장비를 착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웃음 참고로 영역별 세부 반영 비율은 모집 단위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최종 모집 요강을 확인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 자, 이제껏 학생도 환한 얼굴로 이제야 길이 보이는 것 같아. 나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해야지 라고 말하네요.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건국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 전형의 핵심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의 주 종목을 정하고 그 훈련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길이 있지만 모든 길을 다 가려고 하면 결국 어느 길도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어떤 전형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건국대학교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캠퍼스에서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복잡한 입시 제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건국대학교에서 만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면접을 점차 폐지하고 학생부 성적이나 수능 점수 등 정량화된 지표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변화일까요? 아니면 학생의 숨겨진 잠재력과 다면적인 역량을 평가할 기회를 잃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많은 학생이 본질과 상관없는 활동에 시간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숫자로만 평가하는 방식이 더 공정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는 학생 개개인의 빛나는 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단순히 사용된 물감의 양이나 캔버스의 크기로만 평가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과도 같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만의 논리로 멋진 답을 찾아보세요.